소방 기본 법령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소방 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구에 메어둔 선박은 제외. 자, 틀렸죠.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이 되는 거죠. 제외가 아니라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제 틀렸습니다. 그리고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에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죠. 다음 2번. 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시도지사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 이번도 틀린 내용이죠. 자, 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시도지사가 아니죠.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그렇죠? 예, 2번 틀렸고요. 3번. 소방대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자체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잘못됐죠? 자체소방대원이 아니고요. 의용소방대원이 들어가야죠. 틀렸습니다. 4번.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네, 4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옳은 설명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제연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제연 설비의 설치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어때요? 맞는 거죠?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면적 맞고요. 2번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것도 맞죠? 예,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맞고요. 3번 휴게시설로서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것이 틀렸네요. 자, 휴게시설 같은 경우는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자, 5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요. 얼마가 돼야 돼요?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1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 상영관으로서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맞는 거죠. 수용 인원 100명 이상.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 변경 등의 허가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 허가를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보기 중에서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수련시설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어때요? 맞죠? 수련시설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맞고요. 2번 자,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맞죠?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맞습니다. 3번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다. 틀렸죠.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0대 이상이 아니고요. 몇 대 이상이 되죠? 몇 대 이상이에요? 20대 이상입니다. 20대 이상. 그래서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번이 틀렸네요. 다음 4번.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10대 이상이 아니고 20대 이상이 돼야 맞는 거죠. 정답 3번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보세요. 자 지금 소방시설 관리사증입니다. 소방시설 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또는 빌리거나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이죠. 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위험물의 유별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위험물 같은 경우는 총 6개로 분류하고 있죠. 제1류 위험물부터 제6류 위험물까지 6개의 위험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유별 성질에 따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맞죠? 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맞고요. 2번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맞고요. 3번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이것도 맞죠? 다음 4번 제6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다. 틀렸습니다. 산화성 고체 같은 경우는 제1류 위험물이고요. 제6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산화성 고체가 아니고요. 산화성 액체가 돼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의 제조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보시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제 제조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자 여기 안에는 이제 몇 배가 들어간지를 구하시면 되는데, 자 농해용, 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이용한 지정 수량, 자 몇 배 이하죠? 몇 배 이하요? 바로 20배 이하의 저장소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설치할 수가 있는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는 2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그래서 소방시설 공사업을 등록하려고 하는 자는 자 누구한테 바로 예치 또는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이러한 확인서를 자 누구에게 제출을 해야 되냐? 바로 여기 있죠.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의 시도지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창층으로 판정하기 위한 계급부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에 있는 내용은 바로 무창층으로 판정하기 위한 계급부가 갖추어야 될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자, 크기는 반지름 3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자, 바로 1번이 틀렸죠. 자, 크기는 자, 반지름 30cm 이상이 아니에요. 자, 반지름이 아니고요. 지름 50cm 이상.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뀌었죠. 이 말 자체가 내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통과할 수 있을 것.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뭐 할 수 있을 것? 통과할 수 있을 것. 1번이 틀렸네요. 2번.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계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일 것. 어때요? 이거 맞는 거죠. 1.2m 이내. 3번.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이것도 맞는 거고요. 4번.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4번도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 기술 자격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자격자는, 자 보세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자격자가 누구냐? 자 바로 나와 있죠? 누구예요? 4번에 있네요. 4번.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그리고 소방기술자를 바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자격자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4번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자 보기 중에서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응시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1번 건축기계설비기술사, 2번 건축사, 3번 공조냉동기계기사, 4번 위험물 기능장. 자, 보기 중에서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3번이죠. 공조냉동기계기사가 아니고요. 기사가 아니고 기술사입니다. 기술사예요. 그래서 공조냉동기계 기술사가 돼야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공조냉동기계기사는 응시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위험물 취급 탱크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 시 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몇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자, 여기에서 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얼마 이상일 때, 얼마를 초과할 때? 바로 250mm죠. 250mm를 초과할 때에는 바로 변경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의 250m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제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 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어떠한 지금 위반 사항이 있냐면 제품 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 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예요. 제품 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 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했다. 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관계인이 예방 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옳게 설명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자, 제조소 같은 경우에는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이다. 어때요? 10배 이상. 맞는 거죠? 제조소는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 맞습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 정답이고요. 자, 나머지도 볼게요. 자, 2번. 지정 수량의 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5궤 저장소. 틀렸죠? 5궤 저장소 같은 경우는 50배 이상이 아니죠. 5궤 저장소는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이죠. 100배 이상. 그렇죠? 틀렸고요. 3번.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다. 옥내 저장소 같은 경우는 100배 이상이 아니고요. 150배 이상이 돼야 맞죠? 150배 이상. 틀렸어요. 그 다음 4번. 지정 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5궤 탱크 저장소다. 자, 이거 5궤 저장소랑 5궤 탱크 저장소 헷갈리시면 안 돼요. 5궤 탱크 저장소는 150배 이상이 아니죠. 지정 수량의 200배 이상입니다. 200배. 200배 이상.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관계인의 소방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보기 중에서 이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제 관계인이 해야 될 소방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맞죠? 불을 끄거나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거 맞고요. 2번.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 지급 등 안전을 위한 조치. 틀렸죠? 보호장구의 지급은 관계인이 해야 될 업무는 아닙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경보를 울리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맞죠? 그리고 4번. 대피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이것도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그래서 보호장구 지급은 관계인이 해야 될 소방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지정 수량의 최소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피뢰침을 설치해야 하는가?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는 제외하고
제조소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도 제외한다라고 있습니다. 자, 지정 수량의 최소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자, 필요침을 설치해야 하는가? 필요침. 이건 이제 낙뢰로부터 이제 보호하기 위한 건데, 자, 지정 수량의 몇 배 이상이에요? 지정 수량의 몇 배 이상일 때? 10배 이상일 때, 10배.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일 때는 반드시 필요침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의 10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상법에 따른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예요. 자, 누구냐? 바로 소방 관서장이 할 수 있는 거죠. 소방 관서장. 근데 여기서 이 소방 관서장에는 누가 있냐? 소방 관서장에는 소방청장 있죠. 그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있습니다. 소방서장. 자,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자,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입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이 해당 사항이 있는 분은 바로 3번의 소방본부장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자, 여기 보시면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승계 신고를 누구한테 하냐? 누구한테 해야 돼요?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바로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지위 승계는 시도지사에게 한다. 정답은 2번 시도지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 중 교육연구시설 및 교정시설은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대상 중에서 지금 교육연구시설과 교정시설이죠. 그래서 교육연구시설과 교정시설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바로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모든 층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2000제곱미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교육사를 관련 기관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배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소방청 2명 이상 배치. 맞죠? 소방청에는 소방안전교육사를 2명 이상 배치를 해야 되고요. 2번 소방서 1명 이상 배치. 맞죠? 소방서에도 1명 이상 배치 맞고요. 3번 소방본부 2명 이상 배치. 3번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4번에 한국소방안전원이에요. 한국소방안전원 같은 경우는 자, 본회가 있고요. 본회가 있고 이제 시도지부가 있죠. 시도지부. 자, 그런데 여기서 본회가 1명 이상 배치라고 있는데 본회는 1명 이상이 아니고요. 2명 이상 배치를 해야 되죠. 2명 이상.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도지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1명 이상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1명 이상.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소방안전원 본회는 1명 이상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안전교육사를 2명 이상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자, 보시면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반드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번 제조소 등의 관계인, 2번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3번 위험물 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4번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자, 보기 중에서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바로 1번에 있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이제 안전교육 대상자에 해당이 안 됩니다. 나머지 뭐 안전관리자, 이건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말하는 거죠.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위험물 운송자 또는 위험물 운반자 종사하는 자 되고요.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닌 것은 1번의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